자, 이번 시간에는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값을 말하는데, 사람을 예로 들면 뭐 사람의 키나 몸무게, 시력 이런 것들 다 물리량에 해당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울 별의 물리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면 온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광도, 세 번째는 크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온도를 그냥 온도로 하지 않고 표면 온도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별은 기본적으로 중심 부분의 온도와 겉부분의 온도가 다르거든요. 중심 부분의 온도를 중심 온도, 겉부분은 표면 온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표면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에 대해서 오늘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야 될 목표는 뭐냐면,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두 개의 별이 있을 때 표면 온도가 누가 더 클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색과 표면 온도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에 파란 색깔 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온도가 높을까요? 파란 색깔 촛불과 빨간 색깔 촛불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누가 더 높냐면 파란 색깔의 별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온도를 어떻게 추정했냐면 색으로 추정을 했죠. 표면 온도는 색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구나. 얼추 색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색은 뭐랑 관련이 있을까? 색은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장. 우리 파장이라고 하면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그 파장, 그 폭을 말하죠. 그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시광선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죠. 가시광선만 생각을 해 봤을 때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 빨간색이 파장이 긴가요? 파란색이 파장이 긴가요?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파장이 더 길죠?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파장이 길면 기본적으로 색이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온도가 비교적 낮겠구나. 파란색으로 보이면 파장이 짧고 색이 파란색으로 보일 거면서 표면 온도가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파장과 온도와 표면 온도는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흑채를 이용하는 거예요. 흑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있는 빈의 변이 법칙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비어져 있죠. 여기는 색지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분광형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빈의 변이 법칙, 색지수, 그리고 분광형이 있어요. 먼저 빈의 변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빈의 변이 법칙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흑채란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흑채는 위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입사된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 그러니까 흑채는 뭐야? 흑이랑 검은 색깔, 채는 물체죠. 그러니까 검은 색깔 물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검은 색깔 물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검은 색깔 옷 하나씩은 들고 있죠. 그것들을 봤을 때 검은색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100% 흡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옷은 완전한 무결점의 검은색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흑채라는 거는 완전한 무결점의 검은 색깔의 물체는 에너지가 100% 들어왔을 때 100% 방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별이라는 거는 이 흑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별이구나, 흑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밑에 사용할 것들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별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하는 물체다.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가정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밑으로 갈게요. 그래서 별은 흑채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흑채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내요. 자, 어떤 그래프인지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도록 그려져 있고요.
Y축은 복사 에너지 양이죠. 에너지 세기입니다. 에너지 세기. 에너지 세기.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어떤 걸 하고 싶냐면 흑체의 특징을 가지는 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별은 온도가 다 다르겠죠. 온도는 템퍼러처 온도를 쓸게요. 자, 그럼 이 온도에 따라서 얘들은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 같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 같을까?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3000K의 온도. 3000K의 온도를 가지는 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K라는 거는 새로운 온도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섭씨 쓰죠, 섭씨. 별을 할 때는 켈빈 온도라는 단어를 쓴다. 기호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3000K의 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파장이 엄청 많죠. 이렇게 파장이 다 파장이란 말이야. 이 파장에 따라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만큼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면적이 되죠. 면적. 그러니까 파장별로 여기서 말하는 파장별로 나오는 에너지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걸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면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000K의 온도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면적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두 번째는 온도를 높였습니다. 흑체가 온도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요. 얘보다 지금 면적이 더 넓죠.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다는 개념이고 온도를 더 높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5000K, 얘가 6000K라고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걸 추정을 했냐면 흑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여러분 학습지 여기는 이거 1번 하는 겁니다. 흑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에너지 방출이 많다. 방출량이 많아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할 수 있겠죠. 흑체의 온도는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파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적이 더 넓다. 합쳤을 때 면적이 더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꼭대기를 봐야 돼요. 자, 이 꼭대기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처음에는 얘가 어디 있냐면 다른 색깔로, 처음엔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죠. 점점점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 꼭지점이 점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다. 저 꼭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람다 맥스라고 말을 하고요. 기호로 람다 맥스라고 말을 하고 한글로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라고 말을 해요. 파장. 이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색깔을 바꿔서 지금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이만큼이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이만큼.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이만큼이네. 온도가 높아질수록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점점점 짧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2번에서 선생님이 잘못 적었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겠죠. 람다 맥스. 그 파장을 기호로 람다라고 부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거 있죠. 이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이 파장, 이거를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람다 맥스는 기본적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두 개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거 2번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2번은 기호로 고치면 온도는 람다 맥스 분의 1이다. 조금 더 여기 정확한 공식은 여기 나와 있죠. 정확한 공식 이걸 보면 되고요. 저렇게 뒤에 상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빈의 법칙이라 불러요. 뭐 변이 법칙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온도가 누가 높은지 알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A별이 있고 B별이 있는데 람다 맥스가 A가 더 낮고 B가 더 높아요. 누가 온도가 높습니까? 온도는 B가 더 낮다. A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람다 맥스를 가지고 온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통해서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여긴 빈의 변이 법칙 들어가야 되고 빈의 법칙이라고 할게요. 법칙. 여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지므로 색깔이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파장이 짧아지네. 여기 보면 파장이 짧아지네. 색깔은 뭘로 보이죠? 보라색. 여기는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파랑 색으로 보이고, 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지네. 파장이 길어지면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워지죠.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색지수입니다. 색지수를 이용하면 표면 온도를 또 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밑에 위에 있는 그래프를 선생님 똑같이 그냥 그려볼게요. X축은 파장, Y축은 에너지, 역시 에너지, 상대색이라고 적혀있는데 뭐 관계는 없어요. 자, 별 두 개를 하나 그려봅니다. 하나의 별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의 별은 파장에 따라 에너지 세기가 이래요. 두 번째 별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알파별과 베타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온도가 높죠? 이건 우리 위에 배운 걸로 할 수 있죠.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알파별의 꼭대기가 여기 있고 베타별의 꼭대기가 여기 있네. 근데 꼭대기를 의미한 이 파장이 짧을수록 더 온도가 높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알파별이 훨씬 더 온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번에 색지수를 이용해서 온도를 파악할 거예요. 색지수라는 건 뭐냐면 색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사용할 겁니다. 필터. 그러니까 이 빛만 통과할 수 있게 딱 만들어주는 거지. 다른 빛은 다 거르고 이 파장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필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할까? 색깔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색깔은 그냥 최대한 연한 색깔로 이렇게 하고 색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건 색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른 색깔 써야겠네. 이렇게. 자, 필터를 3개를 씌웁니다. U 필터, B 필터, V 필터를 씌워요. U, B, V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U 필터는 이 파장 부분을 통과시키는 거고 B 필터는 이거, V 필터는 이걸 통과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U, B, V라고 할수록 파장이 점점점 길어진다. 긴 파장만 흡수할 수 있는 필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U, B, V니까 V가 파장이 제일 길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장이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지니까 제일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요. U가 제일 왼쪽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거부터 해볼게요. 밝기를 이용해서 등급을 나타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U 필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U 필터에 밝기가 있겠죠, 밝기. U 필터로 했을 때 밝기가 얼마만큼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알파별 가지고만 할 거예요. 알파별. 여기 알파별만 생각했을 때 U 필터 이거 있죠. 여기 사이에 이만큼 지금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이만큼 밝은 거예요. 이만큼 밝기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밝기를 우리는 밝기로 안 나타내고 등급으로 나타냅니다. 등급.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2개가 있어요. A별과 B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더 밝나요? A별이 더 밝네. 자, A별이 밝으면 얼마만큼 밝아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밝아, 조금 많이 밝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요. 1등급 더 밝아, 2등급 더 밝아, 이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들 특징이 있는데 밝기는 기본적으로 등급과 반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1등급 별이 6등급 별에 비해서 더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더 밝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 B, V 필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 시작을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자, 알파별, 베타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알파별, 베타별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지금 색지수 나와 있다시피 B-V를 이용하죠. B-V. U 필터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B-V, B랑 V 필터만 이용해서 색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B 필터로 했을 때 알파별의 밝기가 있고요. V 필터로 했을 때 알파별의 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B 필터로 했을 때 베타별의 밝기, B 필터로 했을 때 베타별의 밝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밝기는 위에서 했었죠.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면적 쉽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B 필터로 했을 때 알파별 같은 경우는 알파별 그래프 여기 있으니까 다시 자, B 필터로 했을 때는 이거죠. 이거 알파별 B 필터고 V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되겠죠. V 필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봤을 때 알파별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와요. 알파별에 B 필터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와요. V 필터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 선생님 잘못했네. 다시 할게. 다시. 이거 이렇게 할게. 자, 알파별 B 필터로 했을 때는 이만큼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V 필터로 했을 때는 이만큼 들어와요. 자, 면적이 누가 더 넓냐면 B 필터가 더 넓죠. 그러니까 이게 밝기가 더 밝고요. 이게 더 어두워요. 밝기만 비교했을 때 밝기. 이거는 밝기야, 여러분. 밝기. 자, 베타별 같은 경우 B 필터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베타별 같은 경우는 B 필터로 했을 때 이렇게 돼요. 베타별 같은 경우는 B 필터로 했을 때 이만큼이 색칠되겠죠. V 필터로 했을 때 이만큼이 돼요. 누가 더 넓냐면 V 필터가 더 넓죠. 이번에는 얘가 낮고 얘가 높아요. 자, 그런데 색지수라는 건 B-V라는 건 뭐란 말이에요? B-V 값을 했을 때 온도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때 말하는 B-V는 밝기가 아니라 등급을 말해. 그러니까 B등급에서 V등급을 뺐을 때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방금 했던 건 밝기죠. 근데 밝기를 등급으로 바꾸려면 이 관계를 이용해야 되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알파별, 이게 베타별이죠. 알파별 같은 경우는 B-V를 했을 때 빼기를 할 거예요. 빼기를 했을 때 지금 밝기를 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죠. 근데 등급은 반비례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등급을 이용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등급을 이용한 거고, 등급.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베타별 같은 경우는 밝기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죠. 근데 등급을 이용하면 반대지.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요. 큰 것에서 작은 것. 이것도 역시 등급. 자, 이때 여러분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 것과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뺐을 때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알파별과 베타별의 온도는 이미 파악했죠. 여러분 아까 했다시피 알파별, 베타별 비교해봤을 때 알파별의 온도가 더 높죠. 알파별의 온도가 더 높아요. 얘는 더 낮아요. 색지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색지수를 비교했을 때 알파별이랑 베타별을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일단 알파별의 온도가 더 높고 베타별이 이거 베타죠. 베타가 더 낮은 건 알고 있죠. 자, 그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 것과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뺐을 때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색지수라는 거는 온도랑 반비례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작은 것에서 큰 거, 그러니까 작은 값이 나올 거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큰 것에서 작은 거, 비교적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색지수라는 건 B-V, 이건 등급 간의 차이야. 다시 말하지만 등급 간의 차이. 밝기가 아니라 등급 간의 차이고요. 이 온도랑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로 돌아와서 자,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가 더 낮게 나타날 거고요. 이렇게 하고 더 낮게 나타난다. 얘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색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알파별, 베타별이 있을 때 색지수를 해보니까 색지수를 해보니까
알파벨이 더 높아. 그 말은 뭐냐면 알파벨의 온도가 더 낮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베타벨의 온도가 더 높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세 번째 방법은 분광형이라는 건데 분광형을 배우기 앞서서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사실 스펙트럼은 통합과학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간단하게 여러분 보고 넘어갈 겁니다.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빨주 아이고 왜 이러지? 초 파남보까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파남보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관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측자가 여기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파장은 여러분 빛이라는 건 지금 태양빛을 보면 하얀색이거든요. 백색광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파장별로 싹 분리를 해요. 파장별로. 그러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확 나타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거죠. 잠시만. 이렇게 있고요. 하나 더. 자, 이걸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관측자 좀만 더 옆에 쓸게.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요. 빛을 내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관측자랑 빛을 내는 물체 사이에 기체가 있네. 근데 이 기체는 어떤 기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기체는 기체마다 특정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오존 있죠. 오존, O3. 여러분 지구상에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은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냐면 자외선의 에너지, 자외선의 파장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기체는 특정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정해져 있어요. 특정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정해져 있어. 이 기체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흡수해버리면 우리 눈에 이 파장이 흡수된 것처럼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분 흡수됐다, 색깔 안 나온다, 이 부분 흡수됐다, 이 부분 흡수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말해요. 흡수되었다라고 해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하고 자, 이 기체가 원래 있는 이 기체가 흡수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자연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길 좋아한다. 쌤쌤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기체가 흡수했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겠죠. 방출. 자, 그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본다?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위에랑 다릅니다. 이걸 지우고 이렇게 나타나요. 주황 색깔이네. 여기 이 부분 색깔이 쭉 나타나고 그 다음 이 부분 색깔이 쭉 나타나고 그 다음 이 부분 색깔이 쭉 나타나요.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검은색으로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방출돼서 나타나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체가 처음 흡수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다시 방출돼서 나타나는 거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분광형 이 표면 온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흡수 스펙트럼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체가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것만 이해를 하면 돼. 그럼 여기에 흡수 스펙트럼이 들어가야겠죠? 흡수 스펙트럼 여러분 적어주고 자 이걸 이용해서 분광형이란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분광형. 자 봐 여기 기체마다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신기하게도 기체라는 거는 기체마다 흡수하는 파장이 다 다르더라. 파장이 다 달라. 파장이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유전자 같은 거야. 유전자. 여러분 유전자 다 다르죠. 기체마다 흡수하는 파장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면 별이 이렇게 있고요. 별 주변에 기체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별에서 나오는 이 빛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여기 둘러싸고 있는 이 기체에 이 대기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기체가 무엇일까?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별마다 이런 기체가 있네, 저런 기체가 있네, 이런 기체가 있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별들의
다른 방법으로 별들의 기체를 알아보니까, 기체 성분을 알아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다를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A별 같은 경우는 뭐 수소가 많을 거고, B는 뭐 헬륨이 많을 거고, C는 뭐 산소가 많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별의 기체 성분이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 얘나 얘나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기체 성분이 다 이 상징적으로 노란색이라고 할게. 이런 기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 비슷한 거야. 그런데 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니까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모양이 다 달라요. 얘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세요. 흡수 스펙트럼. 얘는 뭐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다르더라. 이거 뭐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체마다 흡수하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체 성분이 다르네. 그러면 스펙트럼이 비슷하겠네 생각하지만 아니네. 다 다르게 나오네. 이거 뭐지?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별마다 기체 성분은 비슷한데 이 다른 스펙트럼 모양이 나오는 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가 궁금해진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게 1번, 2번, 3번.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별의 온도가 결정을 한다. 온도에 따라서 얘들의 스펙트럼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온도 따라 스펙트럼이 결정.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별이 있고 여기 별이 있고 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온도가 다 이 오른쪽이 갈수록 더 높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 기체가 둘러싸여 있어야겠죠. 기체. 여기 안에는 공통적으로 수소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수소가 이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A나 B나 C나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이 H가 수소가 흡수하면 그 부분만 우리 눈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착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온도가 얼마나에 따라서 얘들의 온도가 얼마나에 따라서 수소가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수소가 흡수돼서 그냥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온도가 비교적 높을 때는 수소가 이거는 몰라도 돼. 수소가 전자랑 떨어진 상태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자가 2번 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요. 2번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껍질을 점프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냥 온도에 따라서 같은 수소라도 다른 모양의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의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왼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별의 흡수 스펙트럼은 별마다 다른데 이는 별의 표면 온도가 결정한다.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기체의 성분은 비슷한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특정 영역에서 흡수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다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온도에 따라 같은 기체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죠. 다르다. 이게 결론인 거죠. 다르다. 이게 결론인 거야. 1, 2, 3번 해가지고 1, 2, 3번 해가지고 온 결론이 이거예요. 온도에 따라 다른 거죠. 기체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체 성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별 같은 경우는 기체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 그럼 누가 결정하냐? 온도가 결정을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스펙트럼 형태를 분석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표, 그거를 분광형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스펙트럼의 형태에 따라서 온도를 추정해가지고 이거를 분류해 놨거든. 그걸 우리가 분광형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분광형이 들어가요.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표, 이게 분광형이거든요.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 자, 여기 스펙트럼이 나왔네. 이 스펙트럼을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려면 3000K는 돼야 되고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려면 2000K는 돼야 되고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려면 7000K는 돼야 되겠죠.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다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분류할 수 있다. 스펙트럼의 모양 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파악해내고요.
자, 온도를 알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색깔을 알 수 있죠. 파장 색깔 대략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완성됐냐면 스펙트럼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와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온도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8,000K 이상, 만에서 28,000K, 그러니까 범위가 좀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색깔은 이렇다. 자, 얘들의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네. 그걸 우리가 분광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O형 별이 있다. O형 별은 온도가 얼마쯤 돼? 이 표를 보면 파란색이고 대략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온도가 28,000K 정도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스펙트럼은 저런 모양이 나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럼 하나 더 질문을 해볼까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O형과 K형 별이 있어요. 누가 더 붉은색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K형이겠죠. 색은 온도랑 반비례한다. 아니,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색을 파장으로 바꿨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에 가깝고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분광형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색깔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O형이랑 F형 비교했을 때 O형이 더 파란색에 가깝더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을 해볼게요. 자, O형별 같은 경우는 다시 O형별 같은 경우는 이온화된 헬륨 흡수선이 많이 나타나고 A형 같은 경우는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것들은 금속이나 분자들에 의한 흡수선이 많이 나타난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도마다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 표를 여러분들 외우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특징적인 것들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